1963년생 개묘생 토끼띠 60대 중반부터 인생의 진짜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개묘생이 노후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재물줄기. 오늘은 1963년 개묘년 깊은 밤 달빛 아래 고요하게 길을 찾아가는 검은 토끼의 기운을 타고나 대한민국 현대사의 묵묵한 버팀목으로 살아오신 개묘생 여러분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느덧 인생의 60대 중반을 지나 칠순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시기, 여러분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개묘생은 천간의 개수와 지지의 묘목이 만난 형상입니다. 이는 마치 이른 봄날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봄비와 같고 깊은 산속 맑은 생가에서 파릇파릇 돋아나는 여린 새싹을 축복하는 하늘에 서슬러온 물줄기와도 같습니다.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며 묘목은 생명력과 적응력을 상징하는 파란 나무이자 토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평생 큰 풍파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영리함과 지혜를 품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유순하고 착한 심성 때문에 남을 먼저 생각하느라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정작 본인은 남모를 눈물을 흘려야 했던 억울하고 시린 세월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청년과 장년의 계절을 지나 진정한 인생의 수확을 거두어야 하는 말년의 길목에 선 지금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양보나 인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영리함을 나를 위해 쓰고 내고관을 단단히 묶어두며 풍요를 누리는 구체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1963년생 개묘생 여러분의 말년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며 정신적으로 고귀하게 빛나도록 사주학적 분석과 명리적 해법을 담아 삶의 전 분야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산막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개묘생의 성격과 특징입니다. 63년생 개묘생은 12지신 중에서도 가장 영리하고 직관력이 뛰어난 사주 중 하나입니다. 천간의 개수는 생각의 깊이와 영감을 의미하고 지지의 묘목은 예민한 안테나와 같습니다.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이 백발백중이며 분위기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귀신 같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다감하여 누구에게나 편안한 인상을 주지만 실제 속마음은 아무에게나 쉽게 열지 않는 냉철함과 단단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외윤회강의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시절 여러분은 참으로 모범적이고 성실하셨을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말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유순한 성품에 약간의 독함을 더해야 합니다. 개묘생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모진 소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속으로만 사귀다가 화병을 얻거나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묘생이 말년에 발톱을 숨긴 토끼처럼 부드럽기만 하면 주변의 여우나 늑대 같은 이들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입니다. 내 부드러움은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과 진정한 친구에게만 내어주고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는 단단한 가시를 세울 줄 알아야 진정한 말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재물운입니다. 개묘생의 재물운은 평생을 통틀어 아주 굶주리거나 바닥을 치는 경우는 드문 사주입니다. 사주의 수생목, 즉 무리나무를 키우는 상생의 기운이 평생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돈줄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식록의 복을 가졌습니다. 개묘생은 큰 돈을 한꺼번에 날리기보다는 정에 이끌려 빌려준 돈,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조금씩 보탠 돈, 주변의 감언이설에 속아 가랑비에 옷 젖듯 새어나간 돈 때문에 말년의 곳간이 허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60대 중반부터는 재테크의 방향을 공격해서 절대수성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주식 리딩방, 기획부동산, 지인의 동업 제안은 여러분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덫입니다.
연금이나 정기적인 이자, 소득처럼 고정적으로 흐르는 안전한 물길을 만들어 두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는 단돈 10만 원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철저한 원칙을 고수하십시오. 내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어른으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운과 사회활동운입니다. 63년생 분들 중에는 아직도 현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은퇴 후 새로운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계묘생은 감각이 좋고 유행을 읽는 눈이 빨라 장사나 사업에서 소질을 발휘해 왔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을 넘어선 지금의 사주 흐름은 무리한 확장이나 새로운 도전을 강하게 만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서서히 규모를 축소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랫사람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출구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모든 현장을 챙기고 숫자를 확인하려 들면 예민한 신경이 버티지 못하고 건강에 즉각적인 타격이 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문을 해주거나 관리 감독만 하는 위치로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이익을 쫓으면 사기를 당하기 쉽고 명예와 보람을 쫓으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법이 계묘생 말년 사업운의 핵심 원리입니다. 5. 애정운과 인간관계입니다. 계묘생은 사주의 수와 목이 줄을 이루어 감수성이 매우 풍부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쿨하게 행동해도 집에 돌아와 홀로 남겨졌을 때 느끼는 쓸쓸함이 남들보다 훨씬 깊습니다. 이 고독의 계절을 이겨내는 가장 큰 명약은 역시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젊은 시절 사회생활과 자식 양육으로 인해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면 이제는 서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계묘생 남성은 밖에서 부리던 고집을 집안까지 들고 오지 말고 배우자의 가사 노동과 헌신에 대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야 합니다. 계묘생 여성은 남편이 길을 살려주되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영리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7순, 8순이 되어 내 곁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아플 때 약을 챙겨줄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뿐입니다. 청정한 물에 고기가 모이듯 내 마음을 맑게 비우면 나와 결이 같은 고상한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와 노후를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6. 자녀운입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렸다면 이제는 그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퇴장해 주어야 합니다. 자식의 부부싸움, 손주 양육 방식, 경제적 선택에 일일이 감을 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토끼가 새끼를 다 키우면 독립시키듯 여러분도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완벽히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하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식의 빚을 갚아주거나 사업 자금을 대주는 행위는 자식의 자생력을 죽이고 부모의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집을 찾아왔을 때 구구절절 잔소리를 늘어놓는 부모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 살고 있으니 참 고맙다며 맛있는 밥 한 끼 사주는 여유로운 부모가 될 때 자식들은 부모의 위대함을 깨닫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를 실천하게 됩니다. 7. 건강운입니다. 계묘생의 건강관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간 기능과 신경계통 그리고 비뇨기 질환입니다. 지지의 묘목은 신체 장기 중 간과 담낭을 상징하며 예민한 신경망을 의미합니다. 계묘생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겉으로 표출하기보다 안으로 사기는 체질이기 때문에 간기운이 뭉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거나 이유 없는 두통, 불면증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말년에는 육체적인 노동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병을 키우는 주원인이 됩니다. 억울한 일이나 화나는 일이 생기면 절대로 가슴에 묻어두지 말고 소리를 지르거나 글을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아 마음의 화기를 밖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주의 물 기운이 마르기 시작하는 60대 중반 이후에는 신장, 방광계통이 약해져 수면 중 자주 깨거나 소변 소통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방은 매일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자주 마셔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고 하체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족욕이나 반신욕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운동 역시 몸을 혹사하는 과격한 운동은 피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숲길을 걸으며 좋은 공기를 마시는 삼림욕이나 몸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이 계묘생의 체질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내 몸을 정성껏 돌보는 것이 말년의 가장 위대한 투자임을 명심하십시오. 8. 월별 상세 말년 운세 1월 인월에 태어난 계묘생은 호랑이의 달에 태어나 토끼 중에서 가장 뚝심이 있고 추진력이 강합니다. 칠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문을 시작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청년 못지않은 지적 호기심과 활동량을 자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지니고 있어 노후에도 단체나 모임의 장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목과 묘목이 만나 나무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땅의 영양분이 고갈되듯 체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뼈와 관절, 척추 건강이 건조해지기 쉬우니 무리한 산행을 피하고 도가니탕이나 칼슘 영양제를 챙기며 뼈 건강에 각별히 정성을 들이십시오. 나의 강한 주관을 조금만 굽히고 주변과 조화를 이룬다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멋진 지도자로서의 말년이 보장됩니다. 2월생 묘월 출생은 2월생 묘월 출생은 토끼달의 토끼로 태어나 계묘생 고유의 매력과 인덕이 최고조에 달한 사주입니다.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말년에는 문화예술활동이나 종교, 봉사단체에서 빛을 발합니다.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이 머물며 여러분을 도우니 외로울 틈이 없는 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민함이 남들의 2배에 달해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고 밤잠을 설치는 불면증이나 우울증에 취약합니다. 말년의 평안을 지키는 비결은 타인의 인생에 대한 방관입니다. 남의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고 하루의 끝에는 오롯이 나만의 고요한 공간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향을 피우며 마음의 안테나를 잠시 꺼두는 훈련을 하십시오. 3월생 진월 출생은 물을 머금은 기름진 땅에 뿌리를 내린 토끼의 형상으로 12달 출생자 중 재물복과 문서운이 가장 강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만큼 알짜배기 자산을 보유하게 되며 부동산이나 유산 상속 등의 운도 매우 길하게 작용합니다. 경제적인 안정감이 바탕이 되니 말년의 삶이 매우 여유롭고 안락합니다. 다만 토의 기운이 강해지면 은근한 고집과 독선이 생겨 배우자나 자식들과 대화가 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내 주장을 펼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열린 귀를 가지십시오. 곳간이 가득 찬 만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가족에게 소리 없이 베푼다면 그 덕이 자손들에게 거대한 복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위장과 소화기 계통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소식을 실천하십시오. 4월생, 4월 출생은 여름의 초입, 태양의 온기를 받아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는 사주 흐름이 매끄러운 천재형 사주입니다. 두뇌 회전이 빠르고 언변이 뛰어나 말년에는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멘토나 조언자로 대접받으며 높은 사회적 명예를 유지합니다. 여러분의 조언 한마디는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구원의 빛이 됩니다. 다만 사주의 화의 기운이 치솟으면 수 기운인 몸의 진액이 말라 혈압 조절에 실패하거나 심혈관 질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해지거나 감정이 욱할 때는 즉시 하던 말을 멈추고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열기를 내려야 합니다. 짠 음식을 멀리하고 하체를 강화하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맑은 정신과 높은 명예를 칠순 이후에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5월생 5월 출생은 한여름밤의 화려한 불꽃놀이를 즐기는 열정의 토끼. 5월생은 가장 뜨거운 여름의 태양 아래 활발하게 움직이는 토끼입니다. 역동적인 에너지를 타고나 60대 중반이 넘어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획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며 사회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일복이 많다는 것은 세상이 아직 여러분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이기에 활기찬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너무 과도하게 밖으로만 쏟아내면 몸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시력 저하나 심장 과열로 인한 돌발성 질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속도를 한 템포 늦추어야 할 나이입니다. 하루의 일과 중 반드시 1시간 이상은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거나 단전호흡을 하며 마음의 열을 끄십시오. 열정을 다스리는 브레이크가 장착될 때 여러분의 노년은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월생, 미월생은 무더운 한여름의 흙 속에 수분을 공급하는 담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초년과 중년은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땀 흘리느라 참으로 고단했을지 모르나 말년 후는 그 모든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아주 안락하고 평온한 안식의 계절이 보장됩니다. 인생 후반전으로 갈수록 운이 열리는 대기만 성형의 대표적인 사주입니다. 주의해야 할 건강은 신장, 방광 및 비뇨기 계통입니다. 무더운 기운에 몸의 수분이 탁해지기 쉬우니 평소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자주 섭취하고 몸을 항상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큰 성과를 내려고 욕심부리기보다 현재 주어진 소박한 일상과 가족들과의 화목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십시오. 평화로움이야말로 6월생 여러분이 누려야 할 가장 큰 특권입니다. 7월생, 신월생은 가을의 문턱, 단단한 바위와 금의 기운을 만난 토끼입니다. 사주의 금목상쟁, 즉 도끼가 나무를 치는 형국이 있어 성격이 매우 결단력 있고 맺고 끊음이 확실한 실속파입니다. 말년에도 경제적인 계산이 정확하여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며 나만의 확실한 기술이나 소일거리로 당당하게 자립합니다. 다만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성격이 다소 차갑고 날카로워져 주변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언행을 부드럽게 가다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호흡기와 폐 기능, 대장 건강이 약해지기 쉬우니 환절기 감기 관리에 유의하시고 따뜻한 도라지차나 생강차를 자주 복용하십시오. 내 날카로운 칼날을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 줄 때 여러분의 경제적 실속은 명예와 함께 더욱 빛나게 됩니다. 8월생, 6월생은 풍요로운 추석 한가위 달 속에 앉아 보석을 찢는 아주 귀하고 고결한 토끼의 사주입니다. 품격이 높고 미적 감각이 뛰어나 말년의 자태가 매우 우아하며 특히 자식 복이 대단히 좋아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경사를 맞이하게 되며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훌륭한 어른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러나 건강면에서는 뼈가 약해지고 관절에 통증이 자주 올 수 있는 시기이므로 가벼운 근력 운동과 걷기 운동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식들이 잘 되었다고 해서 과도한 자랑을 늘어놓으면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인덕이 깨질 수 있으니 좋은 일일수록 더욱 고개를 숙이고 겸손함을 유지하십시오. 품격 있는 침묵이 여러분의 위험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9월생, 술월생은 가을의 끝자락 모든 곡식이 가득 찬 들판을 만난 토끼입니다. 사주의 묘술합이라는 길한 기운이 작용하여 말년의 대인관계가 매우 원만하고 꽃간이 마르지 않아 경제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편안한 노후를 보냅니다. 종교나 철학, 인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정신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합니다. 단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정체입니다. 물질적 여유로 인해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비만,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이 찾아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운이 흐른다는 명리적 진리를 기억하시고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거나 동네를 산책하는 등 부지런히 육체를 움직이십시오. 베풀물 실천할 때 여러분의 노년은 더욱 건강해집니다. 10월생, 해월생은 초겨울에 깊은 물을 만난 토끼로 수생목의 원리가 가장 완벽하게 작용하는 지혜의 사주입니다. 학문적 깊이가 있고 직관력이 뛰어나 주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정신적 멘토나 종교적 지도자로 큰 존경을 받습니다.
사소한 세상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고고한 선비의 기상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겨울의 차가운 물은 토끼의 여린 뿌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으므로 하체 냉증이나 혈액순환 장애, 자궁 및 비뇨기 계통의 질환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마음에도 외로움과 우울증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쉽습니다. 항상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하루에 30분씩 족욕을 하며 몸에 온기를 불어넣으십시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최고의 비방입니다. 11월생, 자월 출생은 깊은 겨울의 중심에서 태어나 밤하늘의 밝은 달빛을 온몸으로 받는 토끼입니다. 세상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인생의 참된 본질과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적인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성숙함을 가졌으며 여러분의 고요하고 평온한 미소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평화력을 전파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묘형이라는 기운이 사주에 작용하여 인간관계에서 말 한마디로 인해 오해가 생기거나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감을 느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기보다 인간은 원래 홀로 걷는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햇볕이 잘 드는 낮 시간에 자주 산책을 하며 양기를 흡수하고 식물을 가꾸거나 반려동물과 교감하며 생명의 활력을 가까이 지내시는 것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명약입니다. 12월생, 축월생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흙을 지탱하고 있는 눈 속의 토끼입니다. 12달 출생자 중 인내심과 책임감이 가장 대단하여 평생 가문과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온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 성실함과 인내에 대한 보상으로 칠순의 나이가 넘어서면서 예상치 못한 문서운이 터지거나 숨겨진 자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늑복의 축복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몸과 마음을 혹사해 온 탓에 온몸의 기혈순환이 막혀 신경통, 관절염, 수족냉증이 고질병이 될 수 있으니 이제는 무리한 노동을 완전히 중단하셔야 합니다. 병원 치료를 아까워하지 말고 내 몸에 정성을 들이십시오. 63년생 계묘생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타인을 위한 희생을 멈추고 나만을 위한 따뜻한 밥상과 여유로운 휴식을 선물하며 인생의 아름다운 황혼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버텨오신 여러분의 삶에 깊은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